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섹션 10번째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을 학습할 겁니다. 예, 우리말로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고 하는 거죠. 피벗. 예,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피벗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피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하지 않습니까? 뭐 책받침 돌리는 거 이런 거, 뭐 체육 시간에 기준해 가지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피벗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애거든요. 얘를 90도 돌릴 수가 있어요. 세로 화면으로요. 모니터가 가로 세로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피벗 모니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피벗 기능이 되는 모니터를 사시면 조금 더 비싸요. 예. 그럼 피벗을 돌려서 세로 모니터를 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 가로 그림이 아니라 세로 이미지를 편집할 때는 모니터도 세로가 편해요. 우리 아래 한글 문서 만들 때 주로 가로 문서보단 세로 문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모니터도 세로 놓고 보시면 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가로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가로로 돌려놓고 쓰는 걸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피벗 기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편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엑셀에서 피벗이 뭐냐면, 자, 부분합의 단점은 뭐였죠? 부분합의 단점은 먼저 정렬부터 한다. 그게 단점이에요. 왜? 정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렬을 하면 데이터 순서가 변경돼요. 맞습니까? 번호가 1, 2, 3, 4 쭉 매겨져 있다가 갑자기 성적순으로 바꾼다 그러면 가나다 순위 1, 2, 3, 4 순위 아니라 성적순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가 흐트러져요. 원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데이터.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 순서가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데이터를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피벗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부분합을 하면 원 데이터를 정렬하고 나서 부분합을 하고 나면 결과도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분합을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합은 하나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거죠. 아까 볼 때 이렇게 했었어요. 지기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배달 담당별로 작업했었잖아요. 그러면 배달 지역별로도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달 지역별로 작업하려면 부분합을 제거하고 배달 지역별로 정렬을 다시 바꾼 후에 부분합을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이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메뉴가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겁니다.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첫 번째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하는데 조건사항이 그 화살표가 5개가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 쓰이냐면요. 동일 시트에 A의 18번째 셀에 출력하래요. 뭔 얘기냐면 기존 워크시트 A 18번째를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럭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 아무데나.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안에 원 데이터를 알아서 범위를 설정해 줘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래요. 그것도 어디? 지금 있는 이 시트 A 18번째 셀 여기다 놓고 하래요.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피벗 테이블에 대한 이런 표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를 살짝 빼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꺼낸 건데, 이 피벗 테이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이. 이 안에다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위에 떠요. 자, 그러면 문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표의 이름이라는 거 있어요. 표의 이름. 저 위에 있네요. 이름이란 글자가. 이름이란 글자를 어디에다가, 여기 필터라고 하는 2사분면으로 2사분면에다 끌고 오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마치 필터 걸은 것처럼. 그 다음 부서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부서명이라는 글자는 행에다 끌고 오래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부서가 현재 4개 부서만 돼 있나 봐요. 알아서 정렬을 했어요. 원본 데이터는 부서가 격리, 인사, 영업, 격리, 인사, 기획, 격리, 기획, 영업, 인사가 있는데 알아서 가나선으로 딱 정렬을 해줘요. 그 다음 직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열에다 넣으래요. 열. 그랬더니 우리 회사 직원은 직위는 3가지예요. 과장, 대리, 사원. 가나다선으로. 의미는 모르니까, 과장이 뭔지 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나다선으로 쫙 정렬을 해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회사에는 부서가 4개가 있고 직위가 3가지가 있는데, 격리부이면서 과장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격리부이면서 대리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를 여기다 출력할 거냐? 상여금의 최대값. 이 상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저 밑에 있는데, 얘를 요 시그마 값이라는 데다 끌고 오래요. 끌고 오래. 그런데 지금 끌고 온 거는 상여금의 합계지 최대값은 아니죠. 무조건 끌고 오면 합계부터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상여금을 끌고 왔어요. 그 다음 실수령액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 얘를 또 끌고 오래요. 물론 문제지에서는 평균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무조건 가져오면 실수령액도 합계로 보일 겁니다. 이건 나중에 고칠 거니까 일단은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럼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A 18번째부터 찍어서 여기서 하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름은 어디다 깔고 오고, 부서명은 어디다 깔아 놓고, 직위는 어디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뭐뭐를 갖다 놓는지, 어떻게 합계를 가져오는 건지, 최대값을 가져오는 건지, 평균을 계산하는 건지를 나중에 하더라도 끌어다 놨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데이터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격리부이면서 과장인 사람, 인사부이면서 과장인 사람, 영업부이면서 과장인 사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정렬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대로예요. 원래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알아서 격리부이면서 과장인 사람, 대리인 사람, 사원인 사람에 대한 상여금을 가져오고 실수령을 가져와서, 기획부에는 과장님이 없나 봐요. 이 영업부에는 대리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어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일단은 피벗 테이블에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요. 지시상 첫 번째 거를 했어요. 지시상 첫 번째 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지시상 순서대로 해야 되죠. 지시상 순서대로. 첫 번째, 합계를 뭐로 바꿔야 된다? 상여금의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고,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바꾸는 방법은요, 되게 많아요. 방법론이.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합계 상여금 실수령액 합계라는 게 말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요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요, 가필 설정이라는 말이 떠요. 가필 설정을 눌러 보시면 현재 상여금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최대값을 바꿔라 그러면 상여금이 최대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화살표 눌러서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까 합계였었는데, 두 번째, 이 합계 상여금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딴 거 클릭하시면 안 되고 합계 상여금의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최대값으로 바꿔주든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뭐 실수령액은 아까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평균을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값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값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했기 때문에 상단에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위에 떠 있어요. 분석 메뉴가. 여기도 보시면 상여금에 가서 필드 설정, 요거 누르셔가지고 최대값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실수령의 합계를 필드 설정 눌러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바뀌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요약 기준 이렇게 바꾸라고 한 거였어요. 본래 합계였는데 여기 상여금의 합계가 이 동네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동네 아무데나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값 요약 기준을 최대값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의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세로 합계가 밑에 보일 거예요. 세로 합계가. 여기 세로 합계가 보이고요.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가로 합계가 보여요. 가로는 지금 상여금하고 실수령의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합계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 합계하고 세로 합계, 즉 행열 합계를 보이게 하지 말래요. 그때는 옵션을 한번 가보세요. 옵션. 피벗 테이블 메뉴 안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있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요약 및 필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약 및 필터 항목. 여기 가서 두 개를 빼래요. 두 가지를 빼래요. 다시 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써있나 좀 볼까요? 어차피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옵션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옵션을 누르라는 건데 이때 그냥 옵션 눌러도 돼요. 옵션 눌러가지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얘를 빼주는 건데, 책에서는 이렇게 분석 옆에 있는 디자인을 눌러서 분석 옆에 있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에 부분합이 있고 총합계가 있을 거예요. 총합계, 두 번째 총합계. 그 화살표 누르시면 해제하는 기능이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는 이거를 설명해 놨어요. 이걸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합계가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그 분석에 있는 옵션을 가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및 서식, 요약 및 필터, 표시, 인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엑셀을 배우시면 ITQ라는 자격증 중에 엑셀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기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민간 자격이지만 국가가 공인한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ITQ도. 그런데 ITQ는 필기가 없어요. 실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점수를 제공해 주는데 이 점수가
여러분의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점수를 갖고 등급을 매기는데 점수가 형편없다 그럼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합격이고 40점에서 60점 사이면 이제 3등급, 60점에서 80점 사이면 2등급, 8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ITQ는요 이렇게 시험을 봐요. 이 옵션에 가서 요거 빈 셀엔 뭐를 하시오.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ITQ에는 이렇게 풀어요. ITQ는. 근데 우리는 지금 ITQ가 아니라 커말이니까 디자인에 가서 총합계만 행만 넣을 건지 열만 넣을 건지 뺄 건지 다 넣을 건지 이런 거 여기서 고르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고르시면 되고, 또 옵션에 가서 요양 필터에 가서 이거를 해제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직위별로 상여금과 실손에 대한 계산 결과가 쫙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직위하고 부서명이 있었잖아요. 이 직위를 부서명 밑으로 끌고 내려면 이렇게 나와요. 직위가 열에 있었던 애 아닙니까? 열? 그 열의 밑에 있었던 직위를 부서명으로 끌고 내려오면 부서명 밑에 직위가 나오는 거예요. 경리부 밑에 직위, 기획부 밑에 직위. 근데 만약 부서명과 직위를 위아래를 바꾸면은요, 직위가 먼저 나오고 직위별로 부서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가로로 쭉 합계가 나왔죠? 최대값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열 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그마 값을 부서명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또 모양새가 달라져요. 아까 이 시그마 값이 직이 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로로 쫙 펼쳐졌지 않습니까? 가로로 펼쳐져 갖고 보기가 싫었는데, 이 시그마 값을 부서명 밑으로 내려다 놓으면은 위에서 아래 모양으로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항목을 기준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요 시그마 값을 행 밑으로 옮기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시험에 나와요. 그 순서대로 바꾸는 연습도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5가지 지시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A 18번째 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했고, 행과 열의 총합계를 뺐고, 2가지는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평균이다 보니까 소점 이하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평균이다 보니까. 또 최대값은 소점 이하가 없지만 평균도 마찬가지로 소점 이하가 발생되든 안 되든 숫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야 보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을 넣어봐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필드 설정에 들어갈 거예요. 현재 상여금에 대한 최대값에 대한 가필드 설정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으래. 이렇게 하라는 되게 복잡해져요. 이 문제가. 다시 보세요. 어떨 때는요, 얘네들을 홈 탭에 있는 쉼표 스타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되게 쉬운데, 상여금의 최대값에 대해서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게끔 하래요. 근데 쉼표 스타일 찍으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처럼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래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걸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상여금이란 최대값 동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동네가 다 어떻게 됐다? 예, 상여금의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힌 거예요. 실수령의 평균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이요. 그러면 지금 상여금만 했으니까 실수령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를 찍어라. 이런 거. 얘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여금이라는 계열 따로 실수령이라는 계열을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0페이지 8번 설명해 보시면 상여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가필수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을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처음에 일반이었던 애를 숫자로 바꿔주시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라는 얘기죠. 예, 이대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요 셀 서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셀 서식을 해버리면 그 해당되는 셀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으려면 어려우니까 이 계열에다 갖다 놓고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아까 일반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으로 돼 있으니까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대로 표시 형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숫자로 바꾸시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주면 여기는 실수령의 평균하고 여기는 실수령의 평균하고 여기 실수령의 평균이 한꺼번에 바뀐다. 한꺼번에 바뀐다. 이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 있네 이거요. 비어있는 셀들이 여기도 저기도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비어있는 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얘를 고치래요. 샵 기호로 넣어주래요. 샵 기호로 넣어주래요.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아까 보신 대로 이거예요. 분석에 가면 옵션이 있었잖아요. 옵션. 그 옵션에 가서 비어있는 데다가 샵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샵. 작년도 책까지는 이 말이 없었네요. 작년도 책까지는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 뭐라고 표시하시오라는 말이 일치 없었어요. 근데 올 책에 이게 이제 내년도 책이죠. 2021년도 책자에 이게 처음 들어간 겁니다. ITQ 같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디자인에 가서 이거를 총합계 가서 얘를 해제하고 설정하고 이거 하지 말고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서 비어있는 셀은 샵으로 넣어주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한꺼번에 가면 되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샵이 뜨는 거죠. 아까 옵션에 가서 요거 비어있는 셀에다가 뭐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물이 좀 보기 싫었나 보죠.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스타일에 보면 디자인 스타일에 보시면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이 보통이라는 메뉴에 가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거 피벗 스타일 보통 6 보통의 여섯 번째니까 보통 6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로 바꾸래요. 아까 표서식 바꾸듯이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지 결과랑 동일한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작년도 책자에 비해서 사실은 이 2021년도 책자가 10월 달에 나와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예, 직전에 있는 책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셀에다 뭐라고 표시하라는 거가 처음 등장했고요. 예, 일단
조금 피벗 테이블이 그러니까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전혀 표에는 커서가 가지 않고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예. 너비만 벌어졌지. 너비만 벌어졌지. 데이터 순서나 데이터 내용은 절대로 반영이 안 돼. 오로지 밑에 피벗 테이블 여기에만 커서를 놓고 작업들을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 이제 클릭해 놨잖아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지 말고 새 워크시트에 출력하면 비어있는 종이, 여기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가 있었던 거고 별도로 출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문제지 화면 밑에다가 결과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할 때 이 원 데이터의 너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시트에다 출력을 따로 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갓필드 설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아까 보면 갓필드 설정이라는 게 갓필드 설정?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렵죠? 자, 요게 필드죠, 필드. 항목 이름을 필드라 그래. 항목을 영어로 필드. 아이템 그러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필드라는 말을 쓰나 봐요. 아이템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이제 목록 아닙니까? 목록. 목록에서 이렇게 이름 항목, 부서명 항목, 직위 항목, 뭐 급여명, 뭐 이렇게 급여급, 세금 뭐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 이 항목을 필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 건, 한 사람 거를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는 항목이라는 건데 필드.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갓필드. 필드는 항목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를 갓필드 설정이라고 부른다. 아무래도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출 01번 한번 볼게요. 기출 01번. 얘는 어떻게 하는가?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완제품이냐 부품이냐로 구분할 수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출 01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판매 일자가 1월달이냐 2월달이냐 3월달이냐로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아까 부분합에서는 월별로 못해요. 같은 날짜가 돼야 하는 거지 같은 월, 뭐 1월별, 3월별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월별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완제품이냐 부품이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단가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단위로 단가별로도 그룹을 질 수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얘는 어떻게 문제를 냈는가 한번 볼게요. 판매 현황표에서 일단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새로운 워크시트로 출력할 건지 같은 시트에다 출력할 건지. 문제에서 보니까 A 21번째 동일 시트에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라고 선택해주고 A의 21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재 지시사항 중에 동일한 시트인지 새로운 시트인지, 그리고 동일한 시트라면 기존 워크시트라면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 눌러주시면 거기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피벗 테이블 쓴 번호는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피벗 테이블 한 번 더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걔가 2번이 됐고 얘가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이라서 3번이 뜬 것 뿐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 있잖아요. 이 피벗 테이블 표에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열이냐 필터냐 행이냐 값이냐 하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품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필터라는 곳에 넣으래요. 필터. 그 다음에 판매 일자가 저 위에 있는데 이 판매 일자는 행에다 집어넣으래요. 행. 그래서 자동으로 월별로 나왔네요.
2010 버전은 월별로 안 나와요. 날짜별로 쫙 나오는데 이거를 그룹을 줘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판매 형태가 있는데 판매 형태는 열에다 놓으래요. 그리고 납품 수량 합계, 반품 수량 합계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래요. 납품 수량 먼저, 그 다음에 반품 수량 나중에. 그렇죠? 됐잖아요. 그리고 얘를 그룹별로 만들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룹별로. 근데 우리 지금 문제지랑 다르죠? 결과가. 자, 책에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에 가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보고서. 이 보고서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압축 형식이 아니라 뭐로?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매 일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들어가야 돼. 그룹.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가보면 일별로 그룹된 건 빼고 월별로만 그룹을 질 거예요. 월별로. 월별로 하셨어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바꾸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우리가 이 시그마 값을 뭐라고 써있냐면 행으로 설정하래요. 납품 수량의 합계와 반품 수량의 합계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월별로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 시그마 값을 판매 일자 밑으로 내려오면 행별로 나오거든요. 행별로. 월별로 나온다는 얘기죠.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답이 똑같아질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을 망쳤다라고 하면은요. 피벗 테이블을 요렇게 일부만 잡으면 안 돼요. 전체를 잡으세요. 전체를 이렇게 잡아갖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일부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요렇게 알맹이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딜리트 누르면 싹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시는데 기존 워크시트에 AS 21번째라고 했으니까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제품 코드는 필터에 그 다음에 판매 일자는 행에 그 다음에 판매 형태는 열에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합계 반품 수량 합계 그리고 나서 그 열 밑에 있는 시그마 값이라는 그 아이콘을 행으로 끌고 오래. 행으로 끌고 오래. 이렇게. 예. 이러면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다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화살표에 있는 지시사항을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A 21번째는 했고 두 번째 개요 형식으로 바꾸는 거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바꿔주면 개요로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월 단위 얘가 혹시나 여러분 댁에 있는 엑셀이 2010 같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얘가 월 일로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날짜별로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2016이라서 아까 1월, 2월, 3월이라고 뜬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들어가서 이름 빼고 월별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월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월로만. 그러면 월별로 쫙 나타나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월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는 위에 있어요. 원래 데이터는 위에 있고요.
밑에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 뜻은 손상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원 데이터 거를 우리가 작업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1월 4일날 매출액이 지금 57,750이에요. 반품 수량이 5개인데, 제가 5개를 5,000개로 바꿔볼게요. 1월 4일자 거예요. 1월 4일자 거. 그럼 1월 달에 있는 반품 수량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5개가 아니라 5,000개로 바꿨으니까 금액이 바뀌든 안 바뀌든 떠나서 이 반품 수량이 여기 적용이 안 됐잖아요. 5,000이라는 숫자가 어디 꼈습니까 지금? 안 꼈잖아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원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피벗 테이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드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 얘가 5개였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있는 분석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반영이 된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결과가 변동되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야만 반영된다.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와요. 어차피 실기는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필기시험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도 있어요. 사실은 피벗 차트, 아까 우리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했는데 피벗 테이블만 아니라 차트도 있거든요. 피벗 차트도 여기 있어요. 근데 피벗 차트 문제가 우리 책에는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피벗 차트가 반영된 게 없었어요. 예.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 아닙니까?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면 돼요. 그러면 원 데이터가 변경이 돼야만이 피벗 차 테이블이 변경되는 거고, 이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피벗 차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원본 데이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이 차트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삭제하면 이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일반 차트로 변해요. 자,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이 삭제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필기시험에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도 삭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이게 사라지면 아직까지는 반영이 없지만 새로 고침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본이 사라지면 피벗 차트 테이블도 사라지고 피벗 테이블도 사라졌고 원본도 사라졌으니까 피벗 차트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피벗 차트에서는 이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일반 차트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 피벗 테이블이 삭제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되고, 피벗 테이블의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야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기 시험에는 그 두 가지가 꼭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공유본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고급반, 중급반, 기초반이 있고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갈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로 출력하는 건가요? A 16번째 거를 선택하래요.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에 가서 과정 코드라고 하는 거를 필터에 넣고 등급은 행에다 놓고 값에는 근무 점수를 가져오고 경력 점수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근무 점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로? 최대값으로 바꿀 거예요. 경력 점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로? 최소값으로 바꿀 거예요.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 보세요. 우리 요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데이터에 가면 필터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필터요. 항목 요거 누르는 거. 필터. 피벗 테이블은 자체가 필터 기호가 생겨요. 화살표 내려가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고급반하고 중급반 것만 보여주래요. 기초반 건 보여주지 말래요. 그러면 요 화살표죠. 여기. 요 화살표에 들어가서 기초반은 빼주면 돼요. 그러면 고급반하고 중급반 것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안 하고 기초반도 다 집어넣고 출력해주면 감점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못했으면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했는데 아까처럼 너비가 안 맞았다 그러면 부분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고급반하고 중급반만 표시하라고 했는데 기초반까지 표시가 되면 그 부분 감점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틀린 거로 처리가 돼요. 부분합은 10점이에요. 이 피벗 테이블은 10점짜리거든요. 빵점이냐 10점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문제에서는요. 이런 거 여기 가서 완제품만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제품만. 부품은 빠지고 원제품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리는 빼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직책 중에서 대리란 직책은 또 빼줘야만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필터링 하는 거죠. 필터링.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피벗 테이블에 있는 게 다소 과정이 좀 많아요. 뭐를 드래그하고 뭐를 빼고 옮기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댁에 가시면은 컴퓨터 틀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림을 눈으로 읽으세요. 아, 뭐를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뭐를 또 해제하는 게 있겠구나. 해제할 때는 어디 가서 뭐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학습하셨던 걸 떠올리세요. 그래서 책을 눈으로만 보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엑셀을 실행해서 실습을 하시면 더 잘 돼요. 이거를 눈으로 읽지 않고 실습부터 당장 해버리면 답은 나오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